안녕하세요. RC 강사 이기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이제 수업을 들으려고 아마 이 영상을 트셨을 텐데 지금 풀지도 않고 단순하게 수업 들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갖고 앉아 계신 거 아니죠? 혹시 지금이라도 안 푸셨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반드시 여러분 사이트 들어가셔서 먼저 문제 다운 받으셔서 문제 푸시고 이 영상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한번 저희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처음 들으셨을 때 아마 생각해 보시면 선생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이거 보기를 먼저 보면서 밑줄 보고 어떤 유형인지 분석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신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딱 보시면 보기를 보거나 밑줄을 보시면서 어떤 문제다. 이런 패턴이 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이게 정답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더라도 문제를 보면서 그거 아닐까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느낌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느낌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익숙해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답을 좀 빠른 식으로 선택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1번 보시면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보기를 보면 부사어휘 문제네라는 생각은 분명히 가져요. 근데 막상 문제를 풀 때 단순하게 부사어휘 문제라고 해석해서 접근하면서 풀면 항상 난이도가 높은 타입의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보기를 보면서 판단하시면 되고 혹시 여러분들이 밑줄 뒤에 있는 숫자가 보이시면서 숫자 앞에 들어가는 부사 그 문제 아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분명히 하셨을 테니까 어떤 타입의 문제다라는 게 캐치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 숫자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숫자 앞에 들어가는 부사류가 생각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보자마자 정답은 C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딱 찍고 넘어가면 위험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 아마 여러분이 많이 풀어보셨다고 하면 나왔던 패턴 유형들이 거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일 확률이 많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자신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숫자 앞에는 부사 정답은 C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해석만 간단해 주시면 마무리가 될 거예요. 물론 예외적으로 다른 게 답변으로 오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믿고 간단하게 해석해 주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건 진짜 숫자 앞에 들어가는 부사인 러플리가 정답이었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실 때는 간단하게 보시지만 복습하실 때는 의미도 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considerably는 무슨 뜻이에요? 상당하게란 뜻이죠. 상당하게.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의어로 뭐가 있어요? significant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significantly. 요 단어 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는지 봐야 되겠죠. 요거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그쵸? 증가하다. 아니면 감소하다라는 동사류 있죠. 그래서 증가나 감소 동사류하고 어울리는 부사로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니까 요 두 가지지만 여러분들은 혹시 난 이거 확실하게 모르겠다. 아니면 시험 준비하고 있으니까 확인해야겠다 하시면 부사편 펴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증가 감소 동사랑 어울리는 부사 패턴 기억해 주시고요. fairly는 그냥 뜻만 아시면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fairly 상당히 꽤. 우리가 fairly enough라는 표현 혹시 알고 계셨어요? 혹시 그래서 누가 물어보잖아요. 뭐 같은 거 먹을 걸 주고 나서 어때? 오늘 뭐 충분해라고 할 때 fairly enough. 이 정도면 됐어요. 상당히 괜찮아요. 이 정도 할 때 쓰는 표현이겠고요. heavily라는 단어도 정답으로 좀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heavily. 얘 같은 경우는 심한데 정도 같은 거 있죠. 아니면 뭐 무게가 너무 엄청나라든지 이럴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엄청 심하게 와라고 할 때 rain heavil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휘도 잡으시지만 혹시 그거 어울리는 세트 패턴이 뭐가 있는지까지 정리를 해 주셔야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숫자 앞에 오는 부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나왔을 때 이런 부사들. 그래서 approximate 대략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올 때 보면 숫자 앞에 이 부사가 와야지 형용사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잡으셔야 되겠고. roughly는 받고. more than하고 less than 있죠. 얘네들은 원래 정확하게는 초과나 미만의 뜻이에요. 그래서 숫자 앞에 와가지고 50이 오게 되면 50 이상, 아니면 50 미만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초과인데 이상이라고 해석해도 뭐 무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xactly. 오답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숫자 앞에는 정확하게 쓰인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실제 시험에서 학생들이 over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놓쳐요.
왜? 얘가 전치사처럼 보일 테니까. 그래서 over까지. 제가 시간 관계상 더 깊이 있게 다다다 다루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숫자 표현어 부사 펴놓으시고 확인 또 해주시고. 아시겠죠? 필요하시다고 하면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그젝트라든지 단어별로 혹시 어떤 거하고 자주 쓰였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좋아요.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예요. 2번도 보시면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여러분 문제를 풀게 하는지 알겠죠? 보자마자 물론 동사 관련 문제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 보기 보고 여러분이 올라갔을 때 혹시 패턴으로 보이는 게 있었나가 중요하잖아요. 보시면 보자마자 usually 보이세요? 그렇죠. 얘 하면 딱 생각나는 건 현재 관련 부사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제가 정답이겠구나라는 걸 판단하고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 구분한 포인트가 지금 보시면 현재 관련된 부사 지금 동사가 2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A하고 C를 구분하는 포인트가 뭘까? 요거 가지고 푸는 방식이긴 했었죠. 근데 우선적으로 문제를 딱 봤을 때 포인트가 보이면 좋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굳이 계속해서 강조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금 여러분 보시면 동사 문제가 나왔죠. 보기가 준동사가 없긴 했습니다만 항상 보면 동사하고 뭘 비교해요? 준동사 비교 문제가 꼭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문장에 동사가 있다. 그러면 준동사가 정답이고 지금 2번 문제처럼 지금 동사가 없으니까 동사가 정답이죠. 동사 문제는 뭐로 풀어요? 그렇죠. 수, 대, 시로 풀죠. 그래서 수일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주어하고 동사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단수면 동사의 단수 표시로 S 표시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2번 문제 들어갔을 때 현재 시제에 대한 포인트를 만약에 먼저 잡으셨다고 하면 정답은 A하고 C 중에서 선택이 됐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S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주어 보니까 뭐예요? 커스터머에 S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복수기 때문에 동사에는 그렇죠. S 표시를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A번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태예요. 태 같은 경우는 뭐로 구분해요? 동사하고 목적어로 구분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형이고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형이다 패턴이 떠오르시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다른 게 풀다 보면 밑줄 뒤에 이렇게 to가 나오죠. to 다음에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구나라는 걸 판단해서 수동태가 정답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거 포인트가 돼야 되겠고. 시제 같은 경우는 뭐예요? 동사하고 시간 표현을 비교하는 거죠. 동사하고 뭐다? 시간 표현. 그렇죠? 투마로가 나오면 미래잖아요. 여러분이 유절리 봤을 때 현재라고 감을 잡았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러면 쉽게 판단할 수 있고요. 만약에 시간 부사가 없다고 하면 접속사를 보셔야 돼요. 왜? 접속사 뒤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동사가 있죠. 거기에서 동사가 시제를 시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제일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동사 문제는 수태시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 문제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이미 유절리 현재라는 거 알았고 주어가 복수니까 정답은 A 이렇게 판단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어. 선생님 여기 to가 와가지고 목적어가 없으니까 분명히 수동태 아닙니까? 이럴 수 있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return이 자동사로 쓰여서 그래요. 뭐라고 쓰여졌다? 자동사. 일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얘가 돌아가는 거 있죠. 그래서 돌아간다라고 할 때 쓰는 자체가 일형식 동사. 그래서 return to예요. return to.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적어가 있는 걸 봤다라면 그때는 어떤 거를 반납한다고 할 때야. return the product, 제품을 반납하다. 만약에 여기서 반납하다라는 단어로 쓰였다. 그러면 정답은 만약에 능동수동이 나왔다고 하면 D번이 정답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오케이? 이해됐어요? 혼란스러워 하시면 안 돼요. 문제의 포인트는 자동사였기 때문에 애초에 수동태는 신경 쓸 필요 없었다. 그리고 동사가 현재 시제였기 때문에 현재 완료도 어울리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시제로 마무리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무리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뭐 할 거냐면 시제 관련 부사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처럼 부사를 통해서 시제를 선택하는 문제도 나오지만 이걸 역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사가 써있고 부사를 선택하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 관련한 부사 있죠. 그래서 우선 현재 시제에 대한 개념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패턴으로 이런 부사들. now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 보면 이론을 좀 배우고 나서 now는 현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아닐까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현재 진행형도 되지만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 뭐 한다고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관련 부사로 들어간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당연히 recently, lately 아시죠? 최근에. 그 다음에 once가 한때죠. 우리가 한때는 말이야 내가 옛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하고는 지금 근데 한 번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한때로 쓰일 때 과거 시제랑 어울린다. 그 다음에 soon하고 shortly, 곧이란 뜻의 부사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제별 특성에 맞는 부사 패턴 꼭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 들어가 봅니다. 3번 보시면 혹시 보기를 봤을 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 딱히 아는 게 없어 보일 때도 있고 이런 부사 보기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밑줄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내가 아는 거 있는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in advance가 확실히 저 같은 경우도 내일 먼저 눈에 띄었을 것 같아요. then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패턴이 떠오르는 게 있었는지가 관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in advance는 미리란 뜻이죠. 얘는 단독으로 이제 부사로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간 표현 뒤에 2 months in advance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2달 미리라는 표현. 그래서 이미 정답은 A번일 거라는 걸 판단하기가 조금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 보이지는 않는 단어가 있는데 at last 마침내요. 이 단어는 finally랑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란 말보다 여기서는 finally란 뜻으로 쓰인다라는 거. 그래서 마침내란 뜻이에요. then 하면 and then 떠오르잖아요. 그 당시에 그때란 말도 되지만 then 하면 and then 떠올랐으면 좋겠고 so as는요. 없는 표현으로 인식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원래는 정확하게는 so as to do, in order to do, 뭐뭐 하기 위해서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예요. 표현으로. 이 문제는 포인트가 너무 쉽게 보였기 때문에 이걸 알았어야 유리했을 거라고 보고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걸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 시간별로 표현 보세요. 이렇게 시간이 오고 나서요. 그 다음에 in advance 오면 말 그대로 이틀 미리란 뜻이죠. 이틀 먼저 한다라고 할 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earlier라는 단어가 정답으로 와요. 이 단어도 부사기 때문에 포인트. 혹시 모르셨다면 반드시. 이게 그냥 정답에 딱딱 나온다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있어요. 얘네들이 요거랑 요거랑 같이 나올 때도 있어. 보기에.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야지만 얘는 부사고요. 얘는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뒤에 명사가 와요. 그래서 해석은 얘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틀 미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출발 어때요? 이틀 전이라는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사가 들어갔을 때랑 전치사가 들어갔을 때 뜻이 완전 달라진다. 그리고 구조가 완전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보기에 같이 나왔을 때 품사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prior to, before의 동의어로 전치사죠. 전치사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in advance가 왔죠. 근데 여기 departure 보여야? 눈치챘죠?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오브가 들어가 있어서 전치사여서 들어갈 수 있구나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문제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들어간다. 그러면 분명히 요거를 구분하는 패턴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advise 하면 생각나는 게 advise 목적어 to do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장 보실 때 이 문장 구조를 좀 잘못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투부정사가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고 to secure인가 이렇게 보신 분이 있는데 advisor는 뒤에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든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advise to도가 아니고 얘는 advise ing가 와서 예약하는 거를 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을 예약하는 거를 2달 미리 예약하는 거를 권합니다라는 형태였던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약을 어때요?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advisor도 혹시 다음을 대비해서 최근에는 좀 어려운 것들도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갈게요. 4번은요. 보자마자 문제를 딱 풀 때 포인트가 딱 보이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명사가 있는지 보고 이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 푸실 때는 명사 어휘 문제를 풀 때는 어때요? 명사는 동사랑 잘 어울려요. 주어면 동사고 동사면 아니면 이제 동사 뒤에 목적으로 놓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동사랑 맞물려서 해석하는 패턴의 어휘 문제가 출제되는 게 가장 빈도가 많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면 이제 문맥적으로 비교하는 어휘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는 문맥적으로 비교하는.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구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뜻을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푸는 거지. 잘 보시면 제가 이번에는 패턴이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 어휘 문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는 좀 진득하게 해석을 통해서 잡아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컴플리먼트는 칭찬이죠. 칭찬. 그래서 찬사나 원래 선물이라는 뉘앙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단어 혹시 보시면
complimentary라는 단어 아실 거예요. 칭찬하는 이란 뜻도 되지만 무료해라는 형용사도 되죠. 시험에 정답으로 참 한동안 많이 나왔던 절대 모르시면 안 되는 단어예요. 기억해 주시고 disturb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disturbance, accomplish 달성하자죠.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 뜻으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shortcoming은 정답으로 계속 잘 나오고 있는 단어예요. 조금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수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단점이나 결점. 그래서 fault 보이세요? fault, defect, 결함이란 단어 이런 식으로 뜻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해석해서 풀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신 고객 서베이 결과는 다음과 같이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면 새로운 자동차의 뭐가 outweigh라는 건 더 무겁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때요? 많다라는 뉘앙스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benefit 보이시죠? 그래서 benefit이란 단어와 이 단어를 봤을 때 혹시 딱 떠올라야 되겠죠. 토익 같은 경우 문제를 풀 때 보면 비교 대조하는 포인트가 정말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의 표현으로 묶어져 있는, 아까 얘기했듯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명사가 올 거잖아요. 이렇게 세트로 혹시 덩어리 표현으로 아는 건지 이런 걸 물어보는 형태도 있고요. 내용적으로 비교하는 형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단점이죠. 이 자동차의 뭐야? 결함이 뭐야? 아니면 단점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죠? 그래서 뭐야? 이점을 뭐야? 넘어선다. 그러니까 차가 어때요? 되게 안 좋단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잡아낼 수 있는 게 쇼커밍하고 베네핏을 어때요? 대조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내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간단하게 이제 좀 나오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장단점에 대한 표현들인데 프로스 앤 컨스죠. 이렇게 장점, 단점이 될 수 있고 메리트 장점, 단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베네핏하고 쇼커밍 포인트, 그 다음에 어드밴티지, 디스어드밴티지까지. 그래서 따로 한 번만 정리만 조금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독해할 때 보면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꼭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5번 갑니다. 5번 보시면 부사 어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previously라는 단어하고 shortly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시제 관련 부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open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open이 뭐예요? 단독으로 써 있으니까 현재인가 하고 여러분이 현재 부사가 없네 뭐지 아마 이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는 보시면 오픈이 분명히 동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컴마 찍고 나서 뒤에 주어 있고요. 동사가 나오는 형태의 구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동사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뭐지라는 생각을 했어야 됐겠죠. 분명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식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여러분 문제 풀 때 이런 거 다 분석하고 이게 아니겠죠. 그래서 그게 순식간에 여러분이 상가 이렇게 저건 동사가 아닌데 뭐지라는 생각이 혼란스러우니까 그냥 해석해자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뜻부터 잡으면서 들어가면 좋겠어요. 이제 문제 풀 때 뜻 써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extensively 광범위하게 정답으로 extensive가 참 많이 나오는 단어죠. 광범위하게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abruptly 갑자기 그죠? 왠지 abrupt 하면 놀라는 느낌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란 뜻이고 previously하고 shortly는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픈이 여기서 이제 제가 금방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수식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형용사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열린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only to죠? 해석 문제 푸실 때, 어휘 푸실 때 only는 절대적인 역할을 해요. 왜 굳이 only를 썼겠는가를 판단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등록된 학생들에게만 열려있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등록된 학생들에게만 열려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된 거죠. 여기 보면 대학 리걸 라이브러리 도서관은 뭐 할 수 있다? 이제는 뭐 할 수 있다? 접근할 수 있다. Members of the public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대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키워드로 잡을 수 있는 게 now가 아닐까 싶어요. 굳이 시간 부사를 써줬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토익은 대조하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시간 차이를 대조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로 잡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previously라는 단어하고 어때요? now라는 단어. 그 다음에 presently. 물론 currently도 아실 거예요. currently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때? 등록된 학생들에게만 개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다? 그죠? 모든 사람에게 개방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과거와 지금이란 말을 비교하는 거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shortly는 고시고 lately는 최근에잖아요. 이렇게 또 비교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왜 써놨냐면 우리가 extensive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써봤어요. 오케이? 얘는 광범위한 거죠. 그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연장된 거죠. 그래서 단어 자체가 분명히 뭐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뜻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라서 저희가 이제 시험을 대비하는 거라서요. 오케이? 관련은 없을지라도 넣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꼭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6번 갑니다. 6번 문제는 보자마자 여러분 보기를 보시면 아, 관계대명사 문제인가? 대명사 문제인가? 아마 이런 생각을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보기에 지금 접속사류가 있어요. 관계대명사죠, 우리가.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이라고 해서 분명히 접속사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접속사인 거하고 접속사 아닌 거 있죠. 여기서는 이제 대명사류니까 대명사라고 쓸게요. 아무래도 이제 관계대명사가 대명사 이름을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관계대명사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접속사인가 아닌 게 같이 있을 때예요. 무조건 접속사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여러분이 포인트로 딱 잡히면 좋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면 항상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구분해요? 접속사인지 아닌지는? 그렇죠. 동사의 수로 구분하죠. 문장의 동사는 분명히 하나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가 몇 개인지를 찾겠죠.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 보면 most customers find라는 동사가 하나가 나와요. 그쵸? 오케이? 그리고 나서 또 어때요? may need to refer라는 지금 동사가 하나가 더 나와요. 그래서 동사가 두 개네?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접속사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풀면 무조건 틀리죠. 왜? 접속사가 들어가 만약에 하나 있으면 접속사가 생기면 여러분 뒤에 뭐가 생겨요? 주어 동사가 이렇게 딸려오잖아요. 그러면 동사가 몇 개가 될 수 있어요? 두 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 푸실 때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동사를 분명히 셌잖아요. 그때 같이 접속사가 있는지도 확인을 무조건 같이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문제 푸시면서 접속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후주는 답이 아니다. 이렇게 버릴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접근하셔도 되겠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좀 버리고 했으면 심적으로 편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대명사 문제라고 금방 얘기를 저희가 했거든요. 근데 뒤쪽에 뭐가 왔어요? less는 형용사 부사잖아. 근데 뒤에 familiar라는 형용사 온 거 보이세요? 그래서 얘는 비교급으로 왔다고 해서 부사로 쓰였을 테니까 빼고 지우고요. 그러면 familiar가 형용사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 뒤에서 후치수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익숙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레슨 있으니까 덜 익숙한 거겠죠. 자, 이렇게 읽었을 때 느낌이 탁 오는 게 있죠. 왜 그러냐면 대명사는 보통 수식을 못 받아요. 그래서 did는 뭐 애초에 배제가 좀 빨랐을 것 같아요. did가 수식 받는 거 본 적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넌 같은 경우도 뒤에서 형용사가 저렇게 수식해주는 경우 거의 잘 안 보여요. 물론 제가 좀 억지 부리는 감이 없지 않지만 도우즈가 이미 포인트로 너무 잘 보이니까. 도우즈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도우즈 후가 떠올라야죠. 그래서 뜻이 뭐예요? 그렇죠. 뭐뭐하는 사람들이죠. 뭐뭐하는 뭐다가요? 사람들. 그래서 뒤에 같은 경우는 뒤에 뭔가 꼭 와서 뒤에서 꾸며준다가 포인트잖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그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쫙 정리되어 있는데 지금 정리된 거 쫙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도우즈 하면 후가 와가지고 뒤에서 딱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문장인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후가 나오면서 나오는 패턴이 아마 1순위일 거예요. 공부하실 때 거 생각나세요? 도우즈 후 무조건이에요. 자, 그런데 후가 만약에 주격관계 대명사거든요. 근데 얘가 만약에 비동사하고 붙잖아요. 그러면 이게 생략이 돼요. 그럼 비동사 뒤에 뭐가 와요, 여러분? 그렇죠? 보어가 오죠. 보통 형용사. 그래서 보어류 있죠. 형용사나 아니면 이렇게 전명구 아니면 ing 아니면 pp 얘네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요거 없이 갑자기 전명구 앞에 도우즈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형용사 앞에 도우즈 쓸 수 있어요? 이걸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하거나 도우즈를 봤을 때 반응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포인트로 딱 잡혀 있었어야 된다가 중요한 포인트였다. 그래서 참석하는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잡아냈어야 됐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도우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딱 끝내지 않고 제가 다음까지 쭉 넘어갔죠. 자, 1단계 난이도 문제고요. 그 단계에서 조금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뭐뭐 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더 있어요. anyone. 물론 하나 더 쓸까요? everyone이에요, 여러분. 혹시 배우셨을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anyone이나 everyone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할 거 하면 이미 느낌이 왔겠지만 얘는 복수고 단수죠. 그래서 뒤에 있는 동사가 복수, anyone은 단수. 이렇게 포인트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단복수로 구분해야 된다는 걸 잊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아시겠죠? 거기서 문제를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인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보면 whoever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anyone who를 합친 게 whoever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얘는 접속사예요. 접속사라는 건 얘기했죠. 뭐예요? 동사가 분명히 두 개여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몇 개인데를 가지고 푸는 패턴의 문제가 도우즈와 whoever가 들어간 타입의 문제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기만 하시면 지금 이 패턴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우리가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뭐뭐 하는 사람들 패턴은 이 안에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거까지 잡아주시면 좋겠고 다음 7번 문제 들어가요. 7번 문제 조금 만만치 않아 보이지만 요즘 최근에 조금 인기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죠?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달도 그렇고 이번 달에 저저번 달도 그렇고 접속사 문제가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품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어떤 타입의 문제예요? 접점부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before and 있죠. 얘가 전치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얘는 분명히 형용사나 부사예요. 형용사나 부사. 뜻은 이전에란 뜻이 맞는데 분명히 형용사나 부사. 그러니까 보기에 같이 나왔을 때 완전 재밌겠죠. 모르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more of는 게다가 더욱이라는 부사고요. 얘도. 오케이. 온탑 오브는 잘 보시면 단어들이 이렇게 조합이 돼요, 여러분. 근데 맨 마지막 단어가 전치사면 전치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온탑 오브는 분명히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 다음에 as far as는 우리가 as long as 아시죠? 뭐뭐 하는 한 이란 뜻의 뭐예요? 접속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접점부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해석하지 않고 구조를 가지고 풀어요. 보통 여러분이 문제 이거 딱 나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밑줄 뒤를 딱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 있고 그 다음에 동사 있으니까 목적어도 있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보면 대충 동사 있네 하니까 동사 두 개가 나왔으니까 접속사에서 정답 as far as 쓰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맨 앞에 밑줄이 쳐져 있는 경우에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때는 접속 써도 괜찮거든요. 근데 중간에 들어갔을 때는 여기 여러분들이 만약에 뒤에 명사 이거 전치사 들어가서 전명구로 묶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메인 주어고 이게 메인 동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섣불리 무조건 동사 두 개만 보고 하면 안 돼. 그래서 항상 뭐도 접속사도 같이 찾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시면 구조 분석식으로 어때요? 잘라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자마자 여러분 여기 후 보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접속사 뒤에 동사 나왔구나 해서 지금 잘 보시면 이제 그리고 나서 보면 동사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문장의 동사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가 들어갈 수가 없구나가 포인트였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심이 되신다면 해석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해석하지 않고도 정답은 이미 전치사가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보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누구나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나 영어 못해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태프 멤버들이에요. 어떤 멤버들이야? 어때요?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셀러브레이션 기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원들이란 얘기예요. 근데 뒤에 뭐예요? Their current workload예요. 그들의 현 업무죠. 그러니까 현 업무 위에 그죠? 그러니까 현 업무 뭐예요? 위에 말고 이제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런 일도 도울 수 있는 직원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문제 나왔을 때 처음에 학생들 정말 많이 틀렸었거든요. 오케이? 꼭 위에만이 아니라 뿐만 아니다라는 거 기억까지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접전부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속사가 정답일 때, 전치사가 부사가 정답일 때 패턴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통상적으로 컴마 찍히면서 주동목은 다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 목적까지 완전하게 왔을 때 그 당연히 접속사가 정답이고 동사 없이 명사만 왔다 전치사가 정답이고 근데 지금 주어 동사 목적인데 불필요한 자리니까 부사가 정답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거 몰라서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학생들 보면 오프에서도 보면 너무 안 외워요. 그러니까 외웠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해서 극복할 수밖에 없어요. 꼭 좀 암기 부탁드려요. 아시겠죠? 자, 다음 8번 가보도록 할게요. 8번은 보자마자 수다라는 게 느낌이 팍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하면 all of the 복수명사, much of the 뭐 이런 식으로 떠올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패턴으로 바로 가버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대명사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묶인 거잖아요. 그래서 all of the 복수명사 패턴 생각이 났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보면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all뿐만 아니라 some, most, half죠. 얘네들은 보면 여러분 이게 전체가 all이고 반절이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이고 이게 대부분이잖아요. 수적인 패턴들이 같은 애들이에요. 물론 뜻은 다르지만. 그죠? 그래서 지금 정리를 같이 해놓은 거예요. 얘를 보시면 오늘 뒤에 복수명사가 오잖아요. 그러면 동사가 복수예요. 만약에 불가산이 왔다 그러면 단수죠. 수를 뒤에 명사에 맞추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를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헷갈리게 만드는 포인트가 있어. 뭐냐면 단수명사가 이렇게 단수대명사 이제 대명사가 왔을 때 무조건 단수인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each of the books 똑같은 거 보이시죠? 근데 동사가 얘는 is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얘는 수를 얘에다 맞추는데 얘는 이걸 전면구로 지우버리잖아요. 그러면 each만 남아요. 그럼 무조건 단수거든요. 그래서 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포인트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딱 봤을 때 뭐예요? 쓸데없는 거 다 지우고 뭘 보는 거예요? 단수 동사가 나왔네. 이걸 보는 거예요. 이미 컴플레인트여가지고 복수니까 오로부도 복수하면 아가 돼야 되니까 울은 지우는 거예요. 머치는 애초에 불가산이라서 여기 두 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죠. all of the information 불가산 명사 들어간 상황 여기에만 머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따로 쓰진 않았지만 그래서 머치는 애초에 오답 처리돼요. 복수명사가 왔으니까. 그래서 each하고 every가 나왔는데 정답은 each죠. 그래서 each of the 단수니까. every도 쌤 단수인데요. 보셨을 거예요. 보자마자 보시면 each 자리에 one이나 either는 얼마든지 들어가도 괜찮은데 every가 안 돼요. every는 단어 특성상 무조건 형용사로만 쓰여요. 그래서 뒤에 단수명사가 반드시 와야 해요. 그래서 혼자 못 쓰는 애예요. 외롭게는 혼자 못 쓴다. 그래서 얘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정답은 그래서 있지. 제가 설명해서 이런 거지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서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리시브드가 쌤 여기 동사 있는데 이러신 분들 꼭 계세요. 잘 보시면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분사예요. 그래서 얘가 과거 동사 아니에요 이렇게 하실 분들이 계신데 그 어떻게 구분하냐면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보세요. 그래서 목적어 명사가 있다. 그러면 과거 동사가 맞는데요. 이렇게 전면구 같은 거 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뒤에서 꾸며주는 분사다라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아무리 헷갈려도 항상 목적어가 있는지 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9번이에요. 9번은 보자마자 접속사 2개, 전치사 2개 이런 느낌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뭐가 오는지 아마 판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ing가 나오니까 듀어링은 전치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전치사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듀어링을 쓸 수 있는데 듀어링은 특징이 절대 뒤에 동명사를 안 써요. ing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동명사, 뭐뭐 하는 것 동안에 이런 게 자체가 안 돼요. 얘 뒤에는 숫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듀어링은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치사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어버린 거죠. 그래서 조금 당황할 수도 있지만 아셔야 해요. 얘 뒤에는 during the meeting처럼 이렇게 기간 명사라고 하지. 일반 명사인데 기간을 나타낼 수 있는 명사가 온다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how, when, since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 지금 how도 접속사고요. when도 접속사예요. since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돼요. 접속사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since가 정답 이렇게 아마 포인트 잡아줄 수도 있지만 since는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 since는 현재 완료랑 잘 붙어 다니잖아요. 그렇죠? 뭐뭐한 이래로 해왔다잖아요. 그래서 동사를 한번 보세요. 명령문이 나온 거 보이세요? look for예요. 뭐뭐를 찾다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지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의심했어야 됐겠죠. 좀 설명이 길었네요. 제일 중요한 건 포인트가 딱 보였어야 돼요. 접속사의 축약형입니다. 뭔 소리냐 보시면 부사절 접속사 있죠. when도 그렇고 since도 부사절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둘 다인데 보시면 부사절은요.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었을 때요. 주어가 이제 저기 접속사 없는 쪽 주어랑 같아야 돼요. 그러면 주어 지우고 동사에 그냥 ing만 씌워요. 그래도 우리 서로 다 안단 말이죠. 해석은 그냥 뭐뭐 할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무조건 ing 이런 식으로 온다예요. 오케이? 그래서 ing 왔으니까 when 아니면 since겠구나 판단하시면 됐던 거죠. 자, 그런데 how 있죠. how는 명사절 접속사라고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동사 뒤에 목적으로 명사 자리에 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축약이 되긴 되는데 주어 지우고 그 다음에 동사 썼을 때 이거 ing가 아니라 투부정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how to do, what to do 이런 거 접근에 많이 들어보셨죠? 그 패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해석보다는 how를 버리고 시작했었던 게 중요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since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부사절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since가 전치사로 쓰이든 접속사로 쓰이든 ing라는 형태를 볼 수 있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형태가 나오면 현재 완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완료랑 묶이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when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해석해도 그죠? 그래서 세레모니를 준비할 때 알맞은 장소를 찾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근거를 다 잡아드린 거지만 여러분들이 해석을 통해서도 조금 빠른 속도로 정리할 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10번이에요. 자, 드디어 나왔네요. 접속사끼리 쫙 깔려 있어요.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얘네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개 다 명사절 접속사로 쓰일 수도 있고요. 관계 대명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구분하는 게 우선이죠, 여러분. 근데 명사절은 아까 앞문장에서 how 들어간 자리 어땠어요? 동사 뒤에 목적으로 왔어요. know how to do 이랬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명사 뒤에 있어요. 그래서 명사 뒤에 오면 형용사절이라고 하고 관계대명사라는 이름을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건 관계대명사 문제라는 걸 명사 뒤에 왔기 때문에 바로 판단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어떻게 풀 거야? 이걸 이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다 필기하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대명사 문제는 앞에가 사람이냐 사물이냐를 항상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사람이 나왔을 때와 사물이 나온 패턴을 정리해 놓은 거야. 그래서 사람일 때, 그렇죠? 후가 되면 뒤에 동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얘가 보시면 주어, 원래 접속사 뒤에 주동목인데 주어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불완전하다고 얘기하죠. 오케이? 그거 잡으시면 돼. 사람인데 어때요? 목적어가 없죠? 똑같이 불완전하지만 목적격. 그래서 이런 것들 정리 꼭 해주셔야 되겠고. 사물일 때는 뭐 써요? which 쓰는 거죠. 얘네들은 사람, 사물 다 대수로 쓴다라는 거 아마 익숙할 거예요. 그거까지 꼭 좀 잡아주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후주예요. 시험에 빈도가 제일 많은 게 후주거든요. 제일 어렵기도 하고요. 후주는 얘네들, 지금 얘네들하고 비교되는 포인트가 딱 제일 중요한 게 사람, 사물이 아니고요. 뒤에가 완전하다예요. 그리고 문제 풀 때 반드시 뒤에 뭐예요? 명사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명사가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소유격 만들 때 자체가 해석이 여기에 중간에 뭐뭐으거든요. 그래서 진호박 씨의 경험은 어때요? 꽤 어때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후주가 나올 때는 뒤에가 완전하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앞에 명사하고 뒤에 명사를 뭐뭐으로 소유격처럼 연결이 됐을 때 해석이 된다가 포인트가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여기에 where나 오케이, why, what도 있었죠. 이건 뭐죠, 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이제 지금 설명 들어갈게요. what은 관계대명사, 이렇게 명사 뒤에 what은 무조건 오지 않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what은 절대 명사 뒤에 오지 않는다. 정리해 놓으시고요. where하고 why가 나오는데 사람 이름 나왔으니까 얘는 장소 뒤에 오고요. 얘는 the reason why예요. 오케이? 뭐가 온다고 다시 한번 the
region, Y 패턴이다라는 걸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관계대명사를 설명하는 게 요거 가지고는 이제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각자 관계대명사 다시 한번 꼭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저희 파트 6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11번에서 14번이에요. 파트 6는 무조건 해석하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부적인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전반적인 글의 흐름이에요. 그걸 찾는 게 관건이다죠. 그래서 명사 어휘 문제가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말되는 것만 찾는 게 아니라 말되는 게 이제 하나 두 개 됐을 때 뒤쪽의 내용까지 보면서 접근해야 수월하다라는 거 아마 인지하실 거예요. 자, we are grateful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감사하다죠. 시험에는 grateful for에서 for가 정답으로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너의 최근 뭐가 고맙다란 얘기예요. 그래놓고 뒤에 뭐 나왔어요? 랩탑이 우리가 말하는 노트북이에요. 그래서 랩탑 컴퓨터 뭐가 고맙다. 그래서 뭐 들어갔죠. 테스티모니얼이라는 건 우리말로 하면 추천서예요. 그러니까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이걸 하나의 리뷰처럼 써는 경우들도 되게 많죠. 후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후기 써주시잖아. 그런 후기들 테스트모니라고 쓸 수도 있고 구매, 테스트, 도네이션, 기부니까요. 그래서 기부가 맞나 이제 해석을 하면서 접근하겠죠. 쉬울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어려울 때는 혹시 모르기 때문에 뒤에를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를 보니 we are informed, 알리고 있다는 얘기죠. 모든 고객들, 어떤 고객이에요? 뒤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최근에 이 디바이스를 어때요? 우리로부터 구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고객들에게 알려요. inform은 뒤에 이렇게 사람 나오고 대절이니까. 그래서 어떤 걸 알려요? 제한된 수의 모델이 뭐야? 수리가 요구된다고 그러죠. 아,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테스트모니 후기 써줘도 고마웠다고 할 이유는 없어 보이네. 그러니까 구매해줘서 고마웠어요, 손님. 그런데 제품에 문제가 조금 있네요. 그런 형태로 가야 되니까 purchase가 정답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겠다. 보실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삽입 문제가 나오니까 삽입 문제 푸실 때는 앞문장이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앞문장 보시면서 가요. 이렇게. 그래서 몇몇 우리 랩탑 중에 몇 개에서 터치패드하고 또 설명해주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포인팅 디바이스로서 움직이는 이용하는 터치패드예요. 때때로 뭐가 된대요? malfunction, 오작동한다고 그러죠. 기계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해요라고 한 상태에서 다음 문장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결함은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아까 앞쪽에서 디펙트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결함은 뭐야? 지속적으로 뭐야? 방해한다는 얘기예요. 뭐를 어때요? 너의 컴퓨터 항해를 방해한다죠. 직역했어도 이게 들어왔을 거라고 봐요. 컴퓨터 이용하는데 뭐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정답일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죠. 혹시 모르니까 봤을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we are confident that 우리는 대절이야에 대해서 확신을 합니다. 네가 랩탑을 즐겨. 말은 좋은데 지금 이런 말할 상황이 아니에요. 뭔가 컴플레인, 지금 안 좋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뭐 컴플레인은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이 모델은 뭐로서 여겨진다. 그죠?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지금. 결함이 있어가지고 난리인데. 그죠? 어색했을 거라고 보고요.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FAQ 있죠, 우리.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란 있잖아요. 사이트 가면 거기를 참조해달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지금 맞지 않죠. 그래서 조금 더 무난하게 여러분이 A번을 선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혹시 시험장에서 문제 푸실 때 앞문장에 대한 근거가 애매하시면 뒷문장을 꼭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뒷문장 보고 결정해줘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 문제는 좀 무난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갔어도 됐지 않나. 그리고 13번 이제 바로 나왔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자마자 자리 문제였거든요. 근데 플리즈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플리즈 다음에 동사원형으로 명령문이에요. 물론 아닐 때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아닌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플리즈 다음에 동사원형 바로 들어가시면서 간단하게 구조만 확인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쭉 들어갔겠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뭐 한다? 모든 어때요? 비용을 우리가 커버하겠다. 다 어때요? 말 그대로 우리가 다 되겠다는 얘기죠. Related to예요. 뭐뭐와 관련된 어때요? Sending back your 어때요? 노트북이죠. 그래서 네 노트북을 돌려보내는 거에 관련된 모든 비용 우리가 그러니까 배송비는 다 우리가 처리할게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지팩 자기네 회사가 뭐 하겠다? 고쳐준다는 얘기죠. 무료로. 당연히 뭘 고쳐줘야 돼요.
그쵸? 컴퓨터 고쳐줘야지. 슬림X니까. 그래서 슬림X를 받을 수 있는 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들의 것, 나의 것 이런 거 말 안 되죠. 이것들도 안 되잖아요. 당연히 뭐예요? 그걸 지칭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트북 고쳐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야 맞겠죠.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중 지문 들어갑니다. 3중 지문은 여러분 이제 사람마다 푸는 패턴이 다르긴 한데요. 제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서 보면 3중 지문을 풀 때 이렇게 레벨 차이가 학생에 따라서 이제 나올 때 보면 공통점은 그런 것 같아요.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어떤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지문 하나만 하는 건 아니고요.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이메일 2개 아티클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두세 지문이 지금 관계가 어떻지? 뭐 관계가 진짜 어떻게 막 이런 분석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최소한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까지는 알고 들어가야 좋지 않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하면 망해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여러분들이 도입부 들어가면서 내용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문에서 하고 두 번째 지문도 하고 세 번째 지문도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해버리면 좋죠. 그래서 세 개의 관계가 보이면 좋아요. 아, 선생님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보고요. 마지막 이제 풀다가 마지막 지문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대신 관계성만 좀 이해를 하자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문제가 쉽게 풀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저는 뭐예요? 감사한다 그러죠? 뭐에 대해서? 시간의 감사.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야? You took. 네가 취해준 거죠. 그죠? 네, 뭐 하기 위해서? Meet with me. 어제 나를 만나줘서 어때요? 만나줘서 시간 내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Like I said. 내가 말했던 것처럼 나 뭐다? I'm search of죠. 나 뭐 하고 있다? 상업 공간을 찾고 있다라고 하죠. 뭔가를 요구하고 있네요. 그렇죠? 뭐에 대해서? My cosmetic shop이에요. 그래서 화장품 매장을 위한 장소가 필요해라고 하죠. 어때요? 임대가 어때? 11월에 끝난다고 얘기한 거 보이세요? 아마 이 정도면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한테 뭐 한 거야? 나 지금 공간이 필요한데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니? 아마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판단하고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더 파악해야 된다면 읽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잘라도 보고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이 할 때는 빠른 속도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구나까지 딱 판단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를 받겠죠. 여기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지문이고 이게 두 번째 지문 패턴이에요. 써져 있는 게. 그래서 두 번째 지문 보니까 이름이 반대라는 걸 혹시 눈치챌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알리 보면 답장이라는 거 판단할 수 있죠. 우리가 알리 하면 보통 reply일 가능성이 많아요. B자가 빠졌네요. reply. 오케이. 그래서 나는 뭐야? 찾았다고 그러죠. 여러 이용 가능한 장소들을 찾았다. 너한테 적합할 수 있는. 그래서 편리한 시간에 연락 줘. 우리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알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더 안 봐도 되겠죠. 그래서 저 사람이 첫 번째 보냈던 사람. 아까 이거는 지금 받는 사람이니까. 아까는 이렇게 얘가 이렇게 보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을 어떻게 이제 공간을 말 그대로 저 이제 화장품 매장에 대한 공간이 필요해요. 이사 가야 돼. 이런 얘기 하니까 여기서 어때요? 찾았어요라고 얘기 답장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만 보고 넘어갈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이렇게 A, B, C 해가지고 나열한 거 보이세요? 그래서 얘가 지금 부동산 뭐 찾았던 거에 대한 소개구나라는 거. 뒤에 내용을 보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설명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상품 관련 설명. 이게 지금 부동산이지만 상품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사람에 대한 정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거를 나열형으로 지금 세 개를 제시해 주고 나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1번 풀고 2번 풀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세 번째까지 볼 수도 있었다라고 하면 봤겠죠, 여러분들이. 저는 한번 보는 형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글래머캣이 뭘 찾았다고 그러죠? 새로운 스팟을 찾았다. 이거 아티클이 뭔 소리야? 이게 아니라 최대한 관련성을 찾아보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이사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뭐예요? 새로운 장소를 찾았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성을 찾아보면서 이것이 뭐예요? 지금 매장 이름인가 보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메인스테이가 주류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년 동안 여기에서 주류를 이뤘던 이 가게니까 이 화장품 매장이 어때요? 커뮤니티, 지역 공동체에 어때요? 사람들이 가는 가게였단 얘기예요. 뷰티 제품에 대해서. 그래놓고 마지막이래. 미안해요. 지난주 토요일 날 다시 열었다는 거 보이세요? 딱 보니까 이사 갔네.
그래서 이사 갔다라는 거를 뭐 유가기사로 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기사문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성을 묶어서 기억해야, 여러 판단을 해야 문제 풀기가 좀 더 수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파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말 그대로 찾기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트 7은 세부적인 정보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찾기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파악하고 들어가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거. 물론 본인에 맞는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파악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아직 나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해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든데요, 쌤. 이럴 수 있어요. 그러시면 우선은 푸는 데는 본인이 푸는 방식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풀고 나서는 최소한 관계성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간혹 가다 보면 정답 찾고 넘어가는 분들 너무 많아. 그러시면 안 돼. 반드시 관련 지문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패턴 문제로서 이미 누구냐고 묻죠.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만 가지고 가셨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문에 대한 이해가 끝난 상태니까 첫 번째 지문을 어때요?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 부동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답이 그냥 나와버렸어요. 정답은 그래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지만 그래서 C번이 정답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겠죠. 자, 근데 16번 이거부터 조금 어려워요. 문제가 뭐냐면 미스 에스테스다라뇨. 이 사람이 누구야? 부터 판단해야 되는데 이미 사람이 얘 나오고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세부사항 관련 문제일 것인가? 아니면 추론이나 사실 문제일 것인가?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문장 지문 안에 갑자기 사람 이름 한 명 나와가지고 사람에 대한 간단한 정보 나오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세부사항 문제인데 얘가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문제를 이제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얘는 뭐가 아니에요? 그렇죠. 단순하게 중간에 한 번만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화장품 사장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어디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죠? 첫 번째 지문에서 이 사람이 부동산 찾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키워드가 첫 번째 지문에 위치했다라는 걸 안 봐도 이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단일 지문이면요. 지문이 하나짜리 그러면 여기에서 무조건 정답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지금 삼중지문 풀고 있잖아. 연계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어때요? 다른 지문에서 그 정보를 도움을 줄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야 풀 수 있는 문제 형태로 나온단 말이죠. 정보를 반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푸실 때는 보기를 보는 게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새로운 제품, 그 다음에 뭐 해보시면 다시 열어, 우리가 아까 볼 때 있었죠? 다시 언제 연다고 뉴스 기사로 땅 때려줬잖아요. 그쵸? 근데 온 타임이 중요했네요. 제 시간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 찾아봐야 돼요? 시간적으로 제 시간에 이런 거 맞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뭐 할 수 없다? 더 높은 렌트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대요. 돈 문제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돈. 그 다음에 뭐 한다? 레노베이트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름 정보를 대충이라도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선 첫 번째로 찾을 게 뭐예요? 다시 여는 시기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레노베이션인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천천히 풀면서 하면 시간 엄청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쑥쑥쑥쑥 보면서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디자인하고 레이아웃에 플렉서블 한단 말 보이세요? 바꿔도 괜찮네. 그리고 돈 얘기 나온 거 보이시죠? 이런 거에서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근데 매칭해 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오케이?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인트가 뭐가 나오냐면 직원들의 어때요? 재정 상황을 좀 고려해 볼 때 나는 뭐 한다? 12월 초에 열어야만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열었는지 우리 알 수가 없죠. 이때는 원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까 보면서 뭘 알았어요? 언제 열었다라는 걸 이미 판단할 수 있을 여지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쪽에서 여기서 뭘 봤어요? 아까? 그렇죠? 12월 9일 날 기사를 썼는데 지난주 토요일이에요. 그 말은 즉슨 12월 초에 가게를 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B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 저희가 이제 17번 세 번째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저는 이미 봤어요. 세 번째 지문을. 대충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거 봤잖아요. 아티클이라는 걸.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게 아니었던 분들 있죠. 그분들은 무조건 뭐 해야 돼요? 가서 무조건 세 번째 지문 보면서 들어와야지만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왜? 연계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세 번째 지문에 뭐가 있는지 모르면 연계를 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세 번째 문제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세 번째 지문을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볼게요. What is indicate?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about 다음에 이번에는 어때요? 글래머캣이죠. 이거 뭐였어요? 그렇죠. 가게 이름이네요. 가게. 그 말은 즉슨 가게 이름 얘기는 아티클에서 처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단순한 세부사항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추론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실 문제의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그렇죠. 이미 인디케이션이라는 단어에서도 우리가 정보를 얻었겠지만 그래서 보기를 무조건 봤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얘가 연계가 될지 우리는 아직 모르는 거긴 합니다만 그래서 보시면 여기 뭐라고 했어요? 주말에 일찍 문 닫는다. 주말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서비스 좋아졌다라는 거고 램프라는 단어를 원래 아셔야 되는데 경사로예요. 모를 수도 있죠.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램프. 우리가 알고 있는 전등은 램프잖아요. 그럼 램프니까 여러분들이 스펠링으로라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예요? 경사로를 수리했대. 갑자기 수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창고가 어때? 더 많은 물품을 보관할 수 있다는 얘기는 창고가 커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말 영업시간, 그쵸? 그 다음에 서비스, 그 다음에 램프, 그 다음에 어때? 창고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대신 정답은 어디 있다고요? 분명히 세 번째 지문에 있다니까요. 그거를 여기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를 잊으면서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슬프게도 답이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근데 어디 나오냐면 The shop itself wheelchair friendly란 말 보이세요? wheelchair friendly. 오케이. 그래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됐다. 이 부분을 무조건 봤어야 돼요. 이 부분.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이럴 수 있겠지만 자, 이 문제는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답을 못 풀어요. 분명 답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연계라는 걸 아셨어야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우리가 지금 부동산 주소가 나와야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소 세 번째 장소 셋 중에 어딜 봐야 돼? 라는 걸 물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비교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들어가면서 뭘 봤어요? 주소명을 봐요. 그래서 요게 아니라 지금 여기가 아니라 요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지금 단어를 무조건 찾아야 돼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78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78을 찾는 거죠. 그럼 78에 있는 근거를 보는 거예요. 얘가 선택한 부동산이 요거야 지금. 그러면 여기가 뭐 창고가 크다라든지 뭔 얘기를 해줘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준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프라임 스팟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어디 지금 본사, 은행, 반사 반대편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얘기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쑥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램프 보여요? 램프는 몰랐더라도 휠체어 램프로 해서 램프란 단어는 알잖아요. 뜻은 몰랐더라도. 그죠? 그래서 뭐예요? 여기가 보면 okay, in front of the entrance. 입구 앞에 있는 이 램프가 손상이 돼가지고요. 뭐야? 수정. 어때요? 공사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갖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아까 휠체어 접근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램프는 지금 뭐 했다는 얘기야? 수리를 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다? C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아시겠죠? 조금 어렵지만 본인이 지금 어떻게 접근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선생님이 접근한 방식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아니면 내 방식이 더 좋네? 그러면 그대로 따르시면 되겠죠.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이제 좀 푸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거긴 합니다만 한번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답만 체크하지 마시고. 그다음 18번 보시면 how 어떻게란 뜻이죠. 그래서 새로운 어때요? 지금 매장이죠. 그래서 이전 거하고 뭐가 달라라? 무조건 답이 어디 있어요? 맨 마지막 지문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이 17번 문제를 풀면서 분명히 마지막 지문에 대한 정보를 좀 거의 훑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서 보시면 어디 나와 있었어요? 여기 보면 앞쪽까지 물론 이걸 읽는 것은 괜찮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냥 그렇다라고 한 얘기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long time patrons should be aware that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존에 오랫동안 사용하신 단골 손님들은 이거 내용 꼭 아셔야 돼요. 이게 달라졌거든요. 이 내용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패러프레이징 된 거죠. 물론 이것만 본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답의 위치가 여기 있다라는 걸 알았냐고요.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sitting area예요.
그렇죠? 마사지나 매니큐어에 대한 매니큐어를 위한 어때요? 좌석이 조금 더 적어졌네. 그죠? used to be라는 건 기존에 학원했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던 것보다 더 적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기 때문에 장소가 좀 더 협소해졌다라는 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hold fewer customers. 장소가 하니까 더 적은 손님을 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을 여기서 포인트로 잡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뒤에까지 조금 더 읽었으면 어때? 사람들이 빨리 찬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읽었으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19번은 동의어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 동의어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패러그раф 가셔서 라인 찾으시면 이 단어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선 여러분이 going이라는 단어를 넣을 수 있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직접적인 지문에 넣는 거죠. 오케이? 그게 포인트니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단락이고 going 여기 나온 거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as kept the store going all these years. 몇 년 동안 뭐예요? 가게를 운영하도록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쉽게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운영하는 거니까. 운영한다는 단어 자체가 operating이죠. 단순하게 통과하고 출발하고 이동하고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going 자체가 일종의 running이었죠. 회사를 운영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A번.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중지문에 대한 이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푸는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복습할 때 내 방식이 맞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예요? 시험을 이제 보는 패턴형이었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공부는 이미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러 가실 텐데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전 이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시험 가기 전에 본인의 조금 마음의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어때 몇 분까지는 뭐 하고 몇 분까지는 뭐 해서 마지막에 조금 최대한 뭐 끝까지 풀자 아니면 어때 몇 개 최대한 찍지 않도록 하자. 찍더라도 뭘 찍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A씨는 점수가 항상 좀 더 R씨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이게 끝까지 푸니까 근데 R씨는 끝까지 못 푸니까 힘들잖아요. 그 이유를 보면 학생들이 마지막에 시간 조절 잘못해서 그냥 우르르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최대한 찍더라도 모르는 걸 찍어야지 아는 건 찍지 말자야 돼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적어도 시험 여러분 시계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몇 분까지 언제 어디까지 풀고 몇 분까지 어디까지 풀고 이런 것들을 좀 정해놓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만 좀 강조드릴게요. 그것만 가지고 들어가셔도 여러분의 점수가 생각보다 내가 못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만큼의 점수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적중 특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